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거듭제곱근은, 자,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먼저 보기 전에 제곱근을 먼저 확인해봐야 돼. 자, 제곱근은 어떻게 돼 있어? 어떠한 수를 제곱했더니 a가 됐다. 그때 여기 있는 x를 보고 뭐라고 해준다?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이때 x는 무엇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 이렇게 놓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제곱에서 만들어줄 값이 일단은 나온 거잖아. 즉 간단하게 놓게 된다면 이게 제곱근의 정의가 되지만, 다시 한번 놓으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어떠한 수를 제곱했을 때 얘가 4가 된 거야. 그때 여기 있는 x를 보고 뭐라고 해? 4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x의 값을 구해줄 수,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꼭 제곱만 가능하냐는 거지. 그건 아니지. 자, 어떠한 수를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제곱에서 4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제곱근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제곱을 해서 8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해주냐면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 이렇게 세제곱근에 이름을 붙여준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떠한 수를 제곱했을 때, 4제곱을 했을 때 81이 나왔다면 제곱을 했기 때문에 제곱근, 세제곱을 했기 때문에 세제곱근, 4제곱을 했기 때문에 4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얘는 81의 4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4의 제곱근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4의 제곱근은 어떻게 구해줄까? 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얘는 뭐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 그렇지?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 자 x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제곱이 없어지면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는다라고 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엄밀히 따지면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고 놓을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세제곱근을 구하는 것은 3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가 있고, 4제곱근을 구하는 것은 4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다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8을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면 x의 3승 마이너스 8은 0이 돼. 자, 3차 이상은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반드시 2차 이하로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 자, 기억나 이거?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x-2 x의 제곱 플러스 x 아니 2x 플러스 4 이꼴 0이 되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x는 2이거나 또는 x는 자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가 c가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겠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얘는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3개가 나왔어. 여기 있는 거 2 하나하고 여기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4차야. 그럼 인수만 해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81 이꼴 0이 되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9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9 이꼴 0이 돼서,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i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해서 이렇게 4제곱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알 수 있는 것은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x를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 이때 여기 있는 것을 보고 n을 보고 a의 무엇이라고 하자?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 n제곱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n차 방정식에 뭐가 되냐면 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 n차 방정식이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n차 방정식이 해이기 때문에 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가 존재한다? 개수는
n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즉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저기 나와있지 뭐라고 나와있어? 주의,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n개가 있음을 알려져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왜냐면 이 x의 제곱만 있고 어떤 숫자가 있는 형태로는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지 않아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n개가 존재하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된다는 거지. 자,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되니? 그렇지. 자, 이렇게 방정식만 계산이 된다면 얼마나 수학이 쉽겠어.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는 거지.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냐면 거듭제곱근을 배우면 지수를 배우고 로그를 배울 거란 말이야.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실수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수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복소수의 범위 내. 자, 이거는 뭐냐면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줄 건데, 만약에 실수 범위에서 제곱근이 거듭제곱근. 자, 거듭제곱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야. 일단 복소수의 범위 내가 아니라 실수의 범위 내에서 여기 나와 있는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실수의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 그럼 실수의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곱근을 구하는 식은 x의 n승은 a가 되기 때문에 얘를 y는 x의 n승과 y는 a와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을 해줄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것은 좌표평면에 의해서만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그래프의 교점을 놓고 얘네들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y는 x의 n승이라는 그래프가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게 돼. 그래서 만약에 n이 홀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n이 홀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래프는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y는 x의 n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이러한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2차 함수와 비슷한 형태, 3차 함수와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의 두 개의 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n의 값이 커짐에 따라 얘는 폭이 좁아지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y는 a라는 것은 뭐가 되냐? x축과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x축과 평행한 직선. 자, a가 여기 있다. 0보다 클 때, 자,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a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서는 거 써. a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프를 봤더니 a가 0보다 작을 때 하나 만나. 그럼 실수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야. a가 0일 때 하나 나와. a가 0보다 작아도 하나야. 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느냐? 얘네들 놓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제곱근을 구하란다고 했는데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를 두 개를 비교해서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a가 0보다 크면 아, 얘는 한 개가 나오겠구나. 자, a가 0이어도 한 개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아도 뭐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 한 개가 나오게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될지 봤더니, 자, 이렇게 서는 거 써. 여기가 a야. a가 0보다 컸더니 몇 개 만들어져? 두 개 만들어지네. 자, 이렇게 서는 것들은 얘가 a가 0이야. a가 0일 때 몇 개 만나? 하나. 자, a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어떻게 돼? 존재하지 않잖아. a가 0보다 클 때는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a가 0일 때는 한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0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마주친 거는 원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때 값은 뭐냐면 0이야. 한 개가 만들어지잖아.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곱근의 개수는 양수일 때 두 개, 0일 때 하나, 음수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일단은 거듭제곱근은 n은 여기에서 n은 어떤 수가 되냐면 2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곱근도 여기 안에 틀에 맞아 떨어지게 돼. 그래서 얘는 제곱근처럼 생각을 해주면 편하게 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보도록 하자. 그러면 얘네들의 값이 여기다 이렇게 놓지 말고 x는 2라고 놓자. 여기가 만약에 x는 0,
여기도 x는 0 이렇게 놨는데 그럼 얘네들도 뭔가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이 얼마인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값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존재는 하지만 그 값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얘는 2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제곱근 2라고 붙여주자 라고 해서 우리가 루트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2라고 이렇게 놓게 된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3승이면 세제곱근, 4승이면 네제곱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제곱근과 같은 의미를 갖잖아. 그래서 얘도 제곱근이 자, 이건 루트라는 기호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 루트라는 말 그대로 제곱근이야. 근이라고 뿌리근자를 의미하는 거잖아. 뿌리는 영어로 뭐라고 해? 루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라고 읽어주게 돼. 그래서 루트라고 읽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앞에 있는 r을 쓰는데 이렇게 뭐 이쁘게 쓰면 좋은데 얘를 그냥 갇혀서 적었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거야. 그래서 제곱근이란 기호가 있으니까 얘도 제곱근이란 기호를 이용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x의 상승이 2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가 2가 되면 어떤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도 x는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이용을 하자라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쓰면 얘는 제곱근이면 얘는 세제곱근이지.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어차피 이거 다 배운 거야. 처음 배운 거 아니야? 처음 그냥 확인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여기에다 뭘 적어주게 돼? 이렇게 3이라는 걸 적어주자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만난 점을 A에서 만났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N제곱근 A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N제곱근 A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여기도 A가 됐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야? 얘도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N제곱근 A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여기도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서로 얘를 대칭이지.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얘랑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로 만들어지게 돼. 그럼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인데 그때의 값은 뭐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럼 얘도 그럼 이렇게 2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라는데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만들기 더 이전에 제곱근이라고 해서 먼저 만들어졌어. 그래서 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들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는 2를 생략하고 적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있는 전체 정의야. 이게 저기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좀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하자. 첫 번째는 우리는 제곱근을 사용했을 때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실수의 범위나 생각을 해준다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뭘 자꾸 들었냐면 절대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절대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 문제는 뭐가 들어오냐면 얘는 괜찮아.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상관없어. 얘도 양수인데 이렇게 나왔고 여기 안에는 양수가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야. 여기가 A라고 해서 N제곱근을 표현했는데 요 자체가 A가 뭐가 돼? 음수가 돼버려. 그러니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놈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N제곱이 N이 홀수면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까지 배워왔는데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 N이 홀수가 되면.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좀 깔끔하잖아. 뭐 그렇게 보기 좋은 수도 아니고. 근데 수학을 계산하는 데 있어 보기가 싫은 것이 있으면 뭐해 항상? 뭐 하면서 계산해주게 돼? 없애버리는 거야. 왜 보기 싫은 건데 또. 만약 네가 딱 보기 싫은 게 있어. 그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몇 번에 다 치워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요 상태는 근호 안에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게 좋아.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얘가 만약에 3이라고 나오자. 3이라고 하면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N제곱근 3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놓자. 그럼 이 값은 뭐냐면 n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서로 대칭이지. 대칭이라는 것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 왜냐면 얘랑 얘가 서로 같으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와 이거의 값은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가 돼. 여기 있는 것처럼.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가 n제곱근 n제곱근 3이면 여기 있는 것은 n제곱 여기 있는 것은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3이라고 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n제곱근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n이 홀수가 되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없지만 n이 홀수가 되면 짝수는 안 되지만 홀수가 되면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이 마이너스는 뭐 해버려도 상관없다? 근호 밖으로 그냥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근호 안에는 깔끔하게 양수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모든 것을 계산해 주게 돼요. 음수가 되면 얘가 홀수인 경우만 가능하게 되고 그때는 뭐 해버리면 된다? 그냥 빼내면 된다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가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n제곱근이라고 논다고 했을 때 이때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했었지. 그렇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곱근의 성질도 여기에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제곱근의 성질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걸 보냐면 자 루트 a를 제곱하면 얘는 뭐가 되고 루트 a의 제곱과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쓰냐면 a가 된다고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mn은 자연수야. mn은 자연수가 되고 a, b는 양수. 그 다음에 이거 자연수인데 1은 아니야. 알겠지? 자, 1은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자연수고 양수인 경우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a가 그대로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루트 a에 대해서 전체의 m제곱은 얘는 루트 a의 m승이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세 번째는 자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근호 안에 같이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근호 안에 같이 넣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거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절대 나오진 않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루트 a와 루트 b를 나눠주게 되면 루트 근호 안에 넣고 같이 나눠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은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놓고 계산해 줬는데 얘를 기준 놓고 아마 거듭 제곱근의 성질 한번 맞춰보도록 하자. 알겠지? 첫 번째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뭐냐 하면 얘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자 n제곱근 a를 n제곱 해주면 우리가 n제곱근 a의 n제곱이 되고 그럼 얘하고 얘가 없애서 a가 된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마찬가지로 n제곱근 a를 전체 n번 곱하면 이 n제곱 거듭제곱은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얘를 통해서는 자 같은 거듭제곱근끼리는 곱해주면 근호 안에 같이 넣고 곱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얘를 통해서는 같은 거듭제곱근을 근호 안에 같이 넣고 나눠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에서만 C는 두 가지의 성질이 더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이중근호가 있어. 이중근호라는 것은 근호 안에 다시 근호가 들어있는 형태로 되거든. 자, 이렇게 m제곱근, n제곱근 a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이중근호가 들어있으면 얘는 단일근호, 즉 하나의 근호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때 여기는 m과 n을 어떻게 주면 된다? 그렇지,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mn제곱근 a가 된다고 놓을 수 있어. 근데 곱하기인데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럼 이것은 mn을 m으로 나와도 되겠지.
그렇다는 얘는 이중근호가 있으면 얘는 두 개를 따로 자리를 바꿔줘도 뭐한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자, 일단 증명하는 과정을 생략하자. 특별한 거 아니면 증명 안 하고 그냥 성질을 그냥 외우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 NP 제곱근 A의 NP승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NP를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거듭 제곱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를 몇 번 곱했냐고 생각하면 얘는 거듭 제곱이야. 왜냐면 얘를 만약에 나중에 지수의 확증에서 지수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유리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있는 것이 거듭 제곱근을 의미하게 되고 분자는 거듭 제곱을 의미한다고 얘기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근과 거듭 제곱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얘는 거듭 제곱근과 거듭 제곱이 있는데 거듭 제곱근과 거듭 제곱에 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서로 약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MN은 자연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P는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라고 이제 놔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 제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계산해 주게 돼. 이해가 돼?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하나 보도록 할까요? 거듭 제곱 성질은 계산해 주는 것은 아마 거기 있는 걸 또 프린트 줬던 걸 한번 계산 먼저 해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자, 15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자, 4제곱근 27에 곱하기 4제곱근 3에 플러스, 자, 5제곱근 3분의, 자, 5제곱근 96이 된다. 이렇게 넣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자, 우리가 얘를 보면 어떤 수가 있어요? 12라는 수가 있으면 12 자체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해준다?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항상 쪼개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제곱근에 27은 3의 3승 곱하기 4제곱근 3 플러스 5제곱근 3분의, 자, 5제곱근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96은 3으로 나눠주면 32가 되는 거지. 그러면 3 곱하기 2의 5승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럼 일단은 수학의 가장 기본 단위는 항이야. 항은 덧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덧셈 놓고 각각 따로 정리해줘야 돼. 그럼 얘는 곱해주면 3의 4승이 되잖아. 그러면 4제곱근 3의 4승이니까 3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3하고 3은 약분되잖아. 5제곱근 2의 5제곱이 되니까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로 더해주면 5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게 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는데 우리는 이번부터 지금 지수를 보도록 하자. 지수. 자,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볼 거야. 지수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수에 보면 A의 M승 이렇게 놓게 되는 거지. 이때는 어떻게 하면 A는 0이 아닌 수가 돼야 되고 이때 M은 뭐가 되냐면 자연수만 가능하게 돼. 즉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은 내가 A를 몇 번 곱해줬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번은 곱하기가 된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몇 번이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이 M이라는 지수를 정수의 범위 내까지 생각을 해보고 유리수의 범위 내까지 생각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실수의 범위까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M이 뭐가 되면 M이 자연수인데 M이 만약에 정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M이 유리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M이 실수의 범위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되거든. 최종적으로 M이 실수가 된다 하더라도 얘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돼. 자, 그럼 지수 법칙이 성립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M이 정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일단 양의 정수니까 M이 정수라고 얘기한다면 지수가 0일 때를 처리해줘야 돼. 그 다음에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를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내가 M이 정수일 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본 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m이 유리수로 얘기한다면 m이 만약에 지수가 n분의 n에서 아니 n분의 m으로 적죠. n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여기를 n분의 m이라고 쓴다고 했을 때 얘가 유리수를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보자는 얘기지. 자, 실수할 때 무리수로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지수 법칙 성립한다고 나올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확장을 시켜서 실수의 범위까지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a의 0제곱, 즉 지수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지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분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수가 0일 때는 얼마야? 우리는 모든 수의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얼마라고 얘기해준다? 1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즉, 뭐가 되냐면 a의 3승 마이너스 나누기 a의 3승은 자, 일단 a의 3마이너스 지수끼리 나눠주면 된다고 했었지. a의 0인데 이것은 a를 3개를 a 3개로 나눠줬기 때문에 1이야. 그래서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고 놓게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m이 자연수일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자연수일 때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a의 0승은 1이라고 처리해주면 되고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런데 얘에 대해서 좀만 설명해보자. 여기에 우리가 지수의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지수의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는 미세 역수를 의미하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표현은 이거야. a의 마이너스 n승은 이 마이너스는 미세 역수인데 미스는 뭐야?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미술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지수의 마이너스는 없어지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각각 n제곱을 해서 상관없지. 그래서 분모를 n제곱을 해주면 a n승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지수의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2분의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4분의 9가 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원래는 이 수 자체가 역수가 되는 것이 원래 맞아. 이게 원래는 이 수 자체가 역수가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이게 분수가 나오면 얘를 역수지면 번분수, 즉 분수분의 분수가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계산하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그냥 지수의 마이너스 미세 역수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야. 자, 이해가 돼요,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제곱근에서 배우게 되면 자, 루트 a를 뭐 해주면? 제곱을 해주면 a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를 a에 대해서 지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지. a가 되겠지? 근데 얼마인지 지수의 형태로 표현해 주려고 하는데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즉 거듭제곱을 지수처럼 나타내 주려고 하는데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곱이 됐다는 것은 1이 됐다는 것은 지수가 계승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 그럼 지수 형태로 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나왔어. 즉 a의 2 곱하기 네모가 a의 1승이 되고 자 네모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아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a는 a의 2분의 1승과 서로 같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자 세제곱근 a가 3승이 되면 a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야? a의 네모에 대해서 3승을 한 것이 a가 되니까 네모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이 되고 즉 세제곱근 a는 뭐가 돼야 된다? a의 3분의 1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렇지? 아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n제곱근 자 여기다 이거 쓸게. 자 n제곱근 a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n분의 1승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러면 여기는 n분의 m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n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m제곱을. 그러면 여기다가 m제곱을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m승이 붙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n제곱근 a의 m승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 했어. 자 근데 여기에 n이 의미하는 건 뭐라 했어? 거듭제곱 근을 의미한다고 했었지. 이때 n이 의미하는 거는 거듭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수 형태로 지수를 만약에 분수 형태로 표현되면 분모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고 거듭 제곱근을 의미하게 되고 분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거듭 제곱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놈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과 그 다음에 요놈 세 가지를 알면 우리는 지수 법칙을 실수의 범위 내까지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알겠지? 그리고 참고로 수능에 관련된 문제가 참고로 만약 괄호넣기가 잘 나오잖아. 이때는 A가 0이 아니면 돼. 그 다음에 여기일 때까지 A가 0이 아니면 돼. 하지만 유리수부터는 A는 0보다 큰 경우만 가능하게 돼. 그치? A가 0보다 큰 경우가 가능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을 나타냈을 때 A라는 것은 근호 안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지수를 계산할 때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 뭐 해준다? 근호 밖으로 빼내주게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더 추가하게 되면 자 유형 4번을 보면 이거야.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자 지수를 통해서 거듭제곱을 바꿔줄 수가 있다고 했지. 얘를 통해서 지금 보면 그렇지? 얘를 바꿔줄 수가 있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주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하면 돼. 아까 얘기한 대로 n제곱근 a의 m승은 a의 n분의 1이 되고 그치? 자 m제곱근 n제곱근 a는 뭐로 쓸 수 있다고 했어? mn제곱근 a로 단일근으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은 a의 m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원래는 자 거듭제곱근이 있으면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정상이야. 하지만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전부 다 같은 수로 나와 있으면 같은 수, 뭐 x라든가 뭐 t라든가 그런 같은 형태의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지수 법칙을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걸 한번 보면 간단하게 보면 뭐 요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겠네. 자 얘는 지금 현재 보면은 루트에 뭐가 되는 거야? 3의 4제곱근 루트 얼마가 돼? 27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얘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수 있느냐면 자 얘와 지금 얘가 곱해져 있는 형태야. 곱해져 있으니까 뭐가 되냐? 안에 곱해져 있으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 거지. 루트 a와 루트 b로 곱해주면 n제곱을 곱해주면 n제곱은 루트 ab니까 안에 곱해져 있는 것을 이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3 곱하기 n제곱근의 4제곱근 27이 돼. 원래 계산 방법을 보면 그러면 얘는 뭐냐면 루트 3 곱하기 얘는 2가 생략이 돼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단일근으로 만들 수 있어. 2, 4, 8 그러면 8의 8제곱근의 3의 3승이야. 그러면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근을 곱하려면 얘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 근데 얘는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3이야. 당연히 틀려. 그럼 어떻게 줘야 되면 얘를 맞춰줘야 돼. 자 그럼 뭐라 했냐면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근 자 여기에서 뭐냐면 np제곱근 a의 mp승이 n제곱근 a의 m승이기 때문에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의 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면 나눠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거꾸로 뭐 할 수도 있어? 곱해줄 수도 있어. 즉 여기다가 4제곱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2가 생략이기 때문에 8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8제곱근 3의 4승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자 얘는 3의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승이고 얘는 3의 8분의 1승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3의 2분의 1승 플러스 8분의 1이라고 해서 같으면 이렇게 지수를 바꿔서 그냥 3의 8분의 7승이라고 계산해버리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듭제곱근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래 맞긴 하지만 그것을 이러한 식으로 지수로 만약에 안쪽에 있는 수가 전부 다 같다는 얘기는 밑이 같은 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계산해주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